김민석 신임 국무총리님 환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총리님이라고 부르니까 좀 어색하네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민주화 운동도 하고 또 국회에서도 오랜 기간 만나왔고 그랬던 분인데 이제는 국회 총리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참 새롭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올 때와는 한번 다른 마음으로 국회에 오셨을 텐데 국회 동료로서 만나던 또 선배로서 만나던 저도 아주 마음이 새롭습니다. 이제는 내각의 총리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가게 된 만큼 총리님의 그동안 풍부한 경험 또 통찰이 국정 운영에 큰 힘이 될 거라 굉장히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불안정성 그리고 민생의 대외적 불확실성 이런 복합적으로 위기가 맞물려 있는 그런 때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이죠. 국민들께서 정부가 하루빨리 이 위기를 돌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국민들에게 큰 기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국회도 그런 국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기에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저는 국무총리 인준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총리 인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국정을 흔들림 없이 민생 중심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곧 시작될 당권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내각 구성에 돌입하게 됩니다. 총리님께서 중심 잘 잡아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가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제는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국민의 삶, 민주주의가 반역해주냐라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반역해준다. 국민의 삶을 잘 살피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는 물론 국회도 활발히 서로 소통을 통해서 국정의 안정 그리고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과제들을 총리께서 균형 있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국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리 취임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함께 해왔던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협력하고 또 마음을 잘 맞춘 것처럼 국회의장으로서 국무총리로서 서로 잘 맞춰서 지금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잘 되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쓰시던 칼이 나중에 국보도 되고 보물도 되고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2024년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담을 넘은 자리가 백여주 후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손들이 길이 기억하고 역사적으로 반드시 참관해야 할 역사적 현장이 된 그런 역사의 그 귀한 장을 열어주신 우리 우원식 의장님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K민주주의가 결국은 한국의 중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K민주주의의 2025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우원식 의장님께 다시 한번 전 국민 거창하게 말씀드리고 K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치의 선배시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는 평소에 늘 그냥 의장님이라고 부르기도 어색할 정도로 형님 이렇게 부르는 우원식 의장님이신데 이 자리에 가장 최근에 와서 뵌 것이 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 와서 늘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앉아서 인사를 드린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청문회를 한 중에 어떤 분이 대통령 다음에 서열 2위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에 제가 이렇게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 서열이 대통령이 있고 국가기관으로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그것은 단순한 국가 서열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그렇게 입법부와 사법부를 중시하는 행정부 위에 둔 그러한 역사적 정신, 헌법적 정신을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어젠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한 국무위원을 향해서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국무총리도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이 국회를 이렇게 민주주의의 마청처럼 존중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그렇게 이용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저희가 함께 걸어왔던 민주주의의 길, 배워왔던 민주주의의 역량 이런 것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지금은 제2의 IMF 위기처럼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하는데 민생 경제하면 또 5월씩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도 제가 새벽을 깨우는 새벽을 지키는 총리가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통 민주당에 지금은 당적을 떠나겠지만 해서 정말 가장 민생 현상이 뛰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많이 배우면서 저희가 새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가고 민생을 살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청하고 듣고 협력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회를 찾아서 의장님을 방문하는 것을 국회 방문의 첫 일정으로 했습니다. 아까 모두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을 저 자신 겸직하고 있기도 하고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과 동시에 국회를 통해서 이렇게 발현되기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 국회를 찾고 또 의장님께 인사를 드린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장님을 뵙고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가졌던 오랜 정치 인연에 대한 즐거운 회고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잘 협력하자 하는 또 그런 서로에 대한 덕담이 있었고 그와 함께 곧 있을 이 8.15 광복 80주년과 관련해서 국회와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협력해서 뜻깊게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러저러한 국민적인 행사를 준비해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가 특히 우리 국회의장님께서는 사회적 대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도 행정부 내에서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이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 사회적 문제들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고 또 적절하게 분담할 영역이 많이 있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눴고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딱 두 개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금
본회의 처리 앞두고 의결이 소위조차도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 국회는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 뜻을 각 정당들이 대변해서 풀어내는 곳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여야 각 정당, 특히나 야당들이 국회를 200%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것이 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야당의 경험이고 또 정치사의 교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추경도 뭐 이런 예산 같은 것도 국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주장되고 또 거기서 찬반 의사를 표명하고 그러면서 그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또 얻어내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개인적으로는 어제 총리 인준 표결도 가장 바람직하기는 들어오셔서 표결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하셔도 들어오셔서 충분히 반대표를 던지실 수가 있고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더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발현하는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표에 참여해서 일정하게 표를 행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신 야당 의원님들도 좀 계셔서 그분들의 표가 찬성표였건 반대표였건 그랬다면 조금 더 저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어제 그 인준에서도 사실 국힘 말씀하셨듯이 국힘 의원들이 다 안 들어왔었고 오늘 처리하는 추경도 사실상 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거라는 전망이 좀 부세한데요. 그리고 관련돼가지고 이재명 정부 첫 출범하자마자 너무 여야 협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 글쎄요. 어떤 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관점과 표현 방식의 차이인데요.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는 결과적으로 참여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단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또 참 보기와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접근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또 방식 이런 것들이 잘 발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아까처럼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다수와 소수라는 것도 존재하고 또 표결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또 토론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합의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면서 또 다른 기본 원리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처리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도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의사표명하고 표결을 하면 반대 표결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산도 그렇게 충분히 의사를 과 생각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다 참여해서 가부간 결정이 되는 것이면 더 국민들이 보기 좋아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